그냥 편집하지 말고 그냥 내주세요. 일단 저는 굉장히 그 브런치에서 유명한 사람이고요. 공감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수많은 빡침에서 등장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속도로 굉장히 늦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늦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꼭 스크립트와 FAQ 리스트를 가지고 전화나 카톡,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팅하거나 전화했을 때 반드시 100% 다 녹음하셔야 돼요. 녹음? 녹음 반드시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월간 서른 독자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로 진행을 맡은 MC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함께 하고 계신 분 자기소개 한번. 네, 저는 애프터모멘트라는 회사 속에서 만드는 회사 운영하고 있는 박창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클래스 101이나 패스트 1이나 소개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곤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거 말고도 더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중에게 좀 알려졌는지. 참 이렇게 그냥 편집하지 말고 그냥 내주세요. 민망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내추럴하고 좋네요. 일단 저는 굉장히 그 브런치에서 유명한 사람이고요. 글을 되게 잘 써요. 아, 글 잘 써. 글 잘 쓴 걸로 유명해요. 글 중에서도 약간 그 터지는 글을 되게 잘 쓰는. 다음 글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또 터트려야 돼요. 아니요. 그런 터트리는 거 의도하고 터트릴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과음을 했을 때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게 터졌다는 거는 사실 사람들의 그 공감과 심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감을 엄청 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디로부터 나오는 공감이었었나요?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제 성격도 되게 더럽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막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뭐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프로 불편러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런 약간 기민함이나 예민함이 관찰의 포인트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사실은 이런 공감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수많은 빡침에서 등장합니다. 일단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나 피드백을 보면 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빡이 치니까는 고민을 하겠죠. 왜 저딴 소리를 할까? 이제 고민의 그 결과들이 지금의 어떤 공감 포인트들이 아닌가. 사실은 그 빡침을 이해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빡치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제 일정 부분 또 편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클라이언트나 저나 이제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빡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서로 빡치지 않고 좀 일할 수 있는 매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거 좀 다뤄보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일을 하시는 본인들이 실무자시니까 일을 이제 기껏 해놨는데 뭐 이렇게 털리거나 또는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도 욕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상대방 외주업체한테도 욕을 먹지 않고 중간에서 좀 일을 매끄럽고 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팁들 팁이라고 하긴 그래 제 경험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알아야지 일만 할 수 있다. 어떤 포인트 좀 잡아볼까요? 일단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죠, 크로스 체크. 서로 크로스 체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피드백인 것 같아요. 네. 피드백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고, 그다음에 줄 때는 어떻게 줄 것인가. 약간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마 이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일 텐데, 이제 보통 전화나 아니면 이제 대면 미팅이 있겠죠. 네. 이 미팅이란 것이 사실 드러내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싸움.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말리면 주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무자가 사실은 갑이고 외주업체가 어떻게 보면 을인데 오히려 반대로 외주업체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는 거고 외주업체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대표님한테도 털리겠죠. 그죠. 네. 끌려다니다 왔다고. 이 영상이 딱 잘 나온다면 아마 과장님들이 신입사원들한테 이거 한번 봐라. 이런 거는 기본으로 좀 알고 넘어가자. 전국에 있는 과장님들 이 영상을 신입사원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본인이 보시면 이제 보셨다고 도움됐다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은 박찬선 대표님이 또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게 크로스 체크 부분이죠. 크로스 체크 부분은 사실 되게 심플한 건데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얘기를 한 것을 곡해하거나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일했던 분이 한번 대형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대행사에 제가 잠깐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강사를 섭외해야 될 일이 있었죠. 되게 스타 강사 연예인을 섭외해야 될 일이 있었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꽤 큰 회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좀 잘 나가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좀 유명한 연예인을 이제 부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소속사에게 전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날짜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됐었
있었던 것 같아요. 날짜. 메일을 주고받고 네. 하면서. 근데 컨펌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누락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소속사 측에서도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받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게 됐냐 안 됐냐를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고 결국에 실무자는 이게 된 줄 알고 있었고 소속사는 그냥 안 보냈으니 캔슬이라고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3년 정도가 남아서 이제 최종 체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우리는 계약 안 했다. 우리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제 실무자는 난 된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결국 이게 더블 체크는 꼭 필요하다. 네네네.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뭐 택시에서 내릴 때 한 번 더 보고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일을 할 때는 군대에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복명복창 한다든지 직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더블 체크가 필요합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피드백은 빨리 주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제가 드리면 될까요? 라고 조금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숫자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들으면서 빨리빨리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맞아 근데 언제까지 그럼 줘야 되지?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되고 맞아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되게 늘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굉장히 늦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늦추라고요? 네. 빨리 해가지고 말이나 톤이나 이런 주제 변경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화를 할 때 한쪽은 차분하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격이 진짜 급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주제를 빨리빨리 넘긴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럼 메모하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러면 이번 피드백은 좀 빨리 주시고요 라고 해놓으면 텀 주세요. 일단 상대방에서 요청이 오면 3초 정도 쉬어갔다 가는 게 맞거든요. 3초를 쉬어라. 네. 3초 정도 쉬어가면서 일단 뭐 내가 적는 느낌을 약간 주는 거죠. 아. 약간의 그런 너무 정적이 흐르지 않을 만큼의 약간 텀을 주면서 예를 들면 피드백을 빨리 달라고 했어요. 네. 빨리 드리기는 할 건데 정확하게 며칠 정도가 되셔야 가장 좋으시겠냐. 빨리 드리기는 할 건데 라고 한번 상대방의 말을 리피트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정보를 뒤에다 좀 덧붙여 주는 거예요. 네네. 당연히 빨리 드리죠. 하지만 정확한 좀 날짜를 알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의 턴키를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네네. 그 주도권은 어차피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전화를 할 때 이미 나올 만한 질문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일정, 그다음 비용, 그다음에 뭐 미팅 장소, 그다음에 뭐 컨셉, 레퍼런스, 뭐 견적. 분명히 우리가 외주업체와 진행을 하거나 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프리랜서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물어볼 내용과 그쪽에서 물어볼 질문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내용들 좀 리스팅 해놓고 상대방한테서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 FAQ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미리 텍스트로 뽑아놓거나 본인이 좀 숙지를 하고 좀 전화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메일을 쓸 때야 뭐 그런 것이 어렵지 않겠죠. 하나하나 넘버링해서 적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가장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톡이나 전화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하는 뭐 대면 미팅 같은 때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내가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놓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약간 그 교전 수치, 내가 뭘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뭘 물어봤을 때 뭘 대답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거 좀 그렇죠. 짜놓고 가자. 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1대1 약간 FAQ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고 실무자 분들도 그렇고 상호 알고 있으면 되게 즐거운 건데 만약에 프리랜서가 그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없는 쪽이 지는 거거든요. 당황한 쪽이 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스크립트와 FAQ 리스트를 가지고 전화나 카톡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메일 수신하기 꼭 하고 전화해서 저희 메일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 잘못 갔을까봐 확인 전화 드렸다. 그러니까 너 안 읽었다. 그 잘못 갔을까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히스토리 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뭐 미팅하거나 전화했을 때 반드시 100% 다 녹음하셔야 돼요. 녹음? 녹음 반드시 해야죠. 특히 이제 첫 미팅이나 처음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외주업체나 뭐 그런 것들까지 다 녹취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 만난다. 그리고 아직 그 회사에 대한 개런티나 레퍼런스가 잘 없다. 라고 하면 반드시 녹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음도 해야 돼. 제가 있었던 뭐 약간 대행사나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말 한마디 때문에 자꾸 돈이 날아가는 약간 그런 일이라서 더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다고 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로스 체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방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방문이 우리 회사로 사무실로 직접 오는 건지 내가 있는 지역 어디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을 직접 만나는 걸 방문이라고 하는지 나를 만나는 게 방문인지 그런 것까지 이런 디테일한 좀 얘기들을 좀 잘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크로스 체크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넘겨짚지 말라는 거. 그 사람이 빨리라고 했으니 뭐 내일 주겠지. 빨리라고 얘기했지 내일 준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확대 해석하거나 좀 넘겨짚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일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첫 번째 우리 더블 체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피드백 주는 내용이죠. 좋습니다. 일을 받았어. 일을 어떻게 됐고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사항이나 좀 수정사항을 얘기할 때 어떻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 우리 올라오게 해드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좀 이따 봐요.